19. 자, 우리는 여기서 항목 5, 6에서 언급된 불충분, 정의, 처벌의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항목 7, 소유권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겁니까? 너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의 문명에서는 소유권과 같은 것은 없다.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쁩니까? 이런, 우리가 이 행성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겁니까? 옳고 그름 같은 건 없다. 기능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만이 있을 뿐이다. 압니다, 알아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생각했을 때. 맞다. 네가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나도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구나. 넌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간의 개념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예를 들어 옳고 그름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비기능적입니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겠지. 대부분의 물건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조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계속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실행하고 있는 경제 체계가 사실상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예외일 뿐이지 규칙은 아니다. 너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넌 우리가 여기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세계 최고의 부호 85명이 하위 35억 명의 부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했다. 맞아요. 물론 전 그걸 봅니다. 하지만 전 가끔 이 대화록을 제임스 서버의 에브리맨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불평등은 제쳐두더라도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깨어난 종의 구성원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어떻게 기능합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아무 농장에서나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 집인 양 모든 다른 사람들의 집에 걸어 들어갈 수 없고 거기서 그냥 지낼 수 없습니다. 우선 그럴 만한 충분히 큰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자식, 그리고 어떤 종류의 소유물이든 모든 것이 공유됩니까?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깨어난 종들의 문명에서 소유권의 개념은 관리권의 개념으로 대체된다. 구성원들은 상호적으로 누가 무엇을 관리할지, 누가 누구와 파트너가 될지, 누가 자손들을 양육할지, 그리고 누가 물질적 삶 속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지를 합의한다. 누구도 관리권이나 파트너권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다른 누군가가 돌보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는다. 자손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소유한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파트너를 소유한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땅이나 특정한 물질적 물건 같은 무언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런 다른 존재들과 다른 물건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뿐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들이 행성의 특정 구역 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광물과 물과 무엇이든 행성의 중심부까지 밑에 묻혀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하늘에 있는 하늘과 공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곳에는 얼마나 높은가와 얼마나 낮은가에 대한 논쟁이 없고 위와 아래에 대한 권리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대한 논쟁도 없다. 그러한 논의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떤 단일한 구성원이나 그룹도 행성의 한 덩어리를 소유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존재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하게 보일 것이다. 하물며 얼마나 높고 낮은지가 중요하겠느냐. 저희는 지구상에서 개인과 정부 간에 항상 항공권과 영해권,
그리고 광물권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렇다. 너희는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이 소유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끝나느냐?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무언가로부터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은 너희가 이익이라는 단어에 담아낸 개념을 재정의했다. 그들은 타인의 비용으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는 것을 수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이길 동안에 남들이 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그들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을 패배하게 한다면 그것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의 문명에서는 모두가 이득을 보지 않는 한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수용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8번 항목으로 우리를 이끄는군요. 8번 항목은 다음과 같다. 8. 깨어난 종은 모든 것을 항상 모두와 공유한다. 깨어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으며 단지 제한된 환경에서만 타인과 공유한다. 이 행성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비실용적이고 적용 불가능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희는 항상 이것을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너는 자신의 제한된 영역 안에서 너희 가족을 통해 이것을 경험해 왔다. 너희는 폭풍 속을 걸어갈 때 자기 혼자 우산을 쓰면서 너희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우산이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원래 세상이 다 이런 거 아니겠니? 또 너희는 너희 배우자나 아이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애플파이를 혼자 다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아쉽구나. 하지만 난 내 몫을 먹어야겠다. 가벼운 예를 들어봤지만 네가 사랑하는 가족 또는 누군가가 네가 공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 이익이나 수익을 얻는 것이 오직 너뿐이라면 그 이익과 수익을 거부한다는 개념을 너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너희와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고진재들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가족이자 사랑하는 이들로 여긴다는 것이다. 지구상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그런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무엇이 사회로서 우리가 그런 명확함을 보고 모두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가로막습니까? 너희가 지구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완전하고 완벽한 나눔이라는 개념을 억누르는 것은 희소성이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린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과 물,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서요. 우리는 희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체로 사실이다. 너는 삶이 내게 준 모든 선물과 재능, 기술, 지식, 그리고 풍요를 아낌없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넌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시 네게 돌아오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만일 네가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고 너의 가치체계마저 바꾸게 될 것이다. 네 몸의 특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것만이 필요하고 네 영혼으로 살아있기 위해선 전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 말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네가 항상 하게 될 일이고 그렇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면 그건 단지 네 존재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은 물론 네가 평생 동안 모든 선택과 결정, 행동을 가지고 대답하는 질문이다. 내 존재는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너희 행성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좀 더 많은 인간들이 충분함과 나눔의 가치 위에서 인류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스스로 모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류를 깨우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임명하거나 또는 지정해 주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세 번째 초대에 응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만약 모두가 모든 것을 모두와 나눈다면 그리고 모든 이익의 정의가 모두의 이익을 포함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삶의 경험은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삶은 너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매 순간 너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만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치고 꿈을 버릴 필요 없이 구성원들과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어느 문명에서나 쉽게 고안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동등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모두가 어느 정도 동등한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빈털터리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삶에서 사랑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필요 없이도요. 제 생각엔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길을 선도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대다수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너희의 전체 사회는 변할 것이다. 앞서 나는 종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기로 선택한 이들의 목적을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향해 가도록 내면의 목소리에 의해 지도받는 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더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점을 항상 기억해라. 리더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다. 내가 앞장설게. 네가 하룻밤 사이에 지구사회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네 개인적으로 깨어난 종의 근본적인 특성을 시연하고 보여줄 수는 있다. 앞장섬으로써.